팬데믹으로 미 국민의 소득은 감소했으나 정부 지원으로 빈곤층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3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을 담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민주당 독자 법안에 아직도 4차 현금 지원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가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2035년부터 휘발유 차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아마존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12만 5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한 해, 미 국민의 가구 소득은 2.9% 감소했으나 현금 지원과 연방 실업수당 등 정부 지원으로 빈곤층은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부양체크와 현금 지원이 제공됐으며 최근 종료된 연방 실업수당은 근 80주, 20개월 동안 시행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휩싸인 유례없는 팬데믹에 미국민들이 감염 공포와 생활고로 2020년 한 해를 보냈음을 보여주는 연방 센서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방 센서스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에 휩쓸렸던 2020년 한 해, 미국민들은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고 그에 따라 가구당 소득이 감소해 불안 공포 속에서 지냈으며 그나마 정부 지원을 받아 빈곤층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한 해 미국민들 가운데 풀타임으로 일하던 인력들이 1,370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잃은 풀타임 근로자 1,370만 명의 절반을 넘는 54%는 연봉 3만 4천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들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방 센서스가 1967년 통계를 파악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이 한꺼번에 실직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민 가구당 소득은 2020년 평균 6만 7,521달러로 전년에 비해 2.9%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실직해 가구 소득이 급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초기 미국의 빈곤율은 11.4%로 5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3월부터 초대형 정부 지원이 시작되면서 최악의 빈곤 사태는 막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2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케어스 액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미국민 85%에게 1인당 3,200달러씩의 현금 지원이 제공됐습니다. 일주일에 처음에는 600달러, 나중에는 300달러씩 제공한 연방 실업수당이 80주, 20개월 동안 시행됐다가 올 9월 6일 노동절에 종료됐습니다. 이 두 가지 정부 지원 덕분에 미국민들이 오히려 빈곤층에서 탈출한 것으로 연방 센서스는 밝혔습니다. 3차례에 걸친 현금 지원으로 미국민 1,200만 명이 빈곤층에서 탈출했으며 연방 실업수당 덕분에 500만 명이 빈곤을 면해 2020년 한 해 1,700만 명이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빈곤율은 2020년 초반 11.4%까지 치솟았다가 후반에는 9.1%로 전년보다 오히려 2.6% 낮아진 것으로 연방 센서스는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끝없이 오를 것 같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다소 진정되고 있습니다. 8월의 소비자 물가 오름세는 6월과 7월에 이어 석 달 연속 둔화되고 있는데요. 에너지 가격은 전달에 비해 2% 증가해 여전히 높고 중고차와 호텔 숙박비, 항공료 등은 델타 변이 기승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돈풀기에서 돈줄 죄기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고용지표와 함께 영향을 미칠 물가 인상이 다소 냉각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는 전달에 비해 0.3%, 1년 전에 비해선 5.3% 올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한 달간의 물가 인상은 지난 6월 0.9%에서 7월에는 0.5%, 8월에는 0.3%로 석 달 연속 냉각된 것입니다. 1년 전에 비해 물가 인상도 6월과 7월에는 5.4%였다가 8월에는 5.3%로 다소 둔화됐습니다. 연준의 기준치인 2% 인상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석 달 연속으로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전달에 비해 2%, 전년에 비하면 무려 25%나 급등해 물가 인상을 주도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중에서도 휘발유 값은 8월에도 2.8%, 1년 전에 비하면 42%나 급등했습니다. 반면 물가 급등을 주도해온 자동차 가격이 8월에는 냉각됐고 델타 변이 기승으로 여행이 주춤해지면서
호텔 숙박료와 항공료 등이 다시 내려가 물가 오름세를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 칩의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과 공급, 판매가 감소해 가파르게 올랐던 자동차 가격은 8월에는 전달에 비해 1.5% 내렸습니다. 그러나 새차 가격은 8월에도 1.2% 오른 것으로 나타나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올 연말부터 돈풀기 정책에서 돈줄 죄기 정책으로 일대 전환하기 시작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돈풀기 정책의 하나인 매달 1,200달러어치의 채권 매입 규모를 11월부터 축소하기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다른 하나인 제로금리는 그러나 2023년 초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 인상만 보면 돈줄 죄기를 서둘러야 하지만 더 중시하는 고용이 8월에 23만 5천 개로 전달 105만 개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급속 냉각돼 조심스런 정책 전환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을 담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민주당 독자 법안에 아직도 4차 현금 지원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판장까지 보내며 매달 연속 현금 지원을 촉구해온 민주당 진보파 의원 70명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비공개적으로는 인프라 플랜이 개인 지원 대신 가구 지원으로 전환돼 추가 현금 지원을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의 델타 변이 기승으로 감염 사태가 악화되고 경제까지 다시 냉각되는 시기에 연방 지원마저 끊겼음에도 바이든 민주당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독자 가결 법안에는 추가 현금 지원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을 담아 기후변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법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도 4차 현금 지원안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대 서명 서한을 지도부에게 보내 매달 현금 지원을 촉구했던 민주당 진보파 상하원 의원 70명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보파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적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두 가지 인프라 플랜이 이전의 개인 지원 대신에 가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개인 지원인 추가 현금 지원을 관철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 하원에서 세금 인상과 사회 안전망 확충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한 하원 세입위원회에서는 미국민 가정에 지원될 사회 프로그램들만 포함시켰을 뿐 4차 추가 현금 지원은 제외시켰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공감을 얻어 포함이 확실시되는 사회 안전망 확충 방안들 중에서는 헬스케어 확대안으로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 연구 확대에 1,631억 달러, 메디케어 치아 청력 시력 커버 확대에 3,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협상을 통해 처방약 값을 낮춰 10년간 4,560억 달러를 절약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일드케어 보육 지원 방안으로 보육비를 가구당 소득의 7% 이하만 내도록 지원하고 현재 매달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제공되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2025년까지 4년 더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확대에서는 2천억 달러가 드는 3세와 4세의 프리스쿨 2년과 1,090억 달러를 들일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모두 4년간의 무상교육을 늘리게 됩니다. 미국민들이 병가나 출산, 육아, 가족 돌보미 등을 위해 12주 동안 유급휴가를 갈 수 있는 방안도 4천억 달러를 투입해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기승으로 코로나 감염 사태가 올 초와 같이 크게 악화돼 고용과 소비 경제마저 급속 냉각되고 있는 데다가 연방 지원마저 완전 끊겨 추가 현금 지원이 막판에 전격 포함되거나 별도로 추진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연방 실업수당이 끊겨 1,000만 실직자들이 생활고에 빠지고 있고 연방 차원의 강제 퇴거 중지령이 무효화돼 올 연말까지 50만 가구나 살던 집에서 쫓겨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휘발유 차량의 입지가 한층 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뉴욕주가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2035년부터 휘발유 차량의 판매를 금지한다 발표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두 축인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잇따라 휘발유 차량의 퇴출을 결정하면서 자동차 시장의 환경이 급속히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욕주도 2035년부터 휘발유 차량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뉴욕주는 앞으로 14년 후인 2035년부터 새롭게 출고되는 자가용과 트럭은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밝혔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도 뉴욕과 같은 2035년부터 휘발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차량은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0%에 달합니다. 미국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대주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잇따라 휘발유차 퇴출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휘발유차를 시장에서 금지하는 움직임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영국은 2030년까지 휘발유와 디젤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2035년까지 금지 대상의 하이브리드 차도 포함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보다 10년 후인 2040년까지 휘발유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자동차 전문가 단체가 2035년까지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의 판매 비중을 현재의 5% 미만에서 50% 수준으로 높여 휘발유차를 신차 시장에서 없애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도시는 휘발유와 경유차에게 가혹할 정도입니다.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내에서 경유차나 휘발유차가 아예 다니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는 2000년 이전 생산된 휘발유차와 2006년 이전 생산된 디젤차의 시내 접근을 지난해부터 이미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휘발유와 경유차 판매 금지 정책을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35년부터 적용될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휘발유차 판매 금지는 신차 판매에만 적용되며 2035년 이후에도 휘발유차를 보유하거나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을 막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아마존이 12만 5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섰습니다. 이 새롭게 채용될 직원은 메릴랜드 등 미국 18개 주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최저임금도 $18로 올리고 상당수의 직원에게는 채용 시 수천 달러의 보너스까지 지급해 파격적인 채용 경쟁에 나섰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상거래의 공룡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있는 아마존이 또 한 번의 초대형 채용에 착수했습니다. 이달 초 4만 명을 고용한 데 이어 12만 5천 명이나 한꺼번에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미 전역에서 250곳의 시설들을 확장했고 9월에만 100곳을 오픈한 예정인데 여기서 일할 직원을 12만 5천 명이나 채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2만 5천 명을 뽑을 지역들로는 메릴랜드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뉴욕, 뉴저지, 오하이오, 미시건, 일리노이,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주 등 18개 주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특히 구인난 속에서 대기업들의 파격 채용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에 채용할 12만 5천 명의 직원들에게 적용할 시간당 임금 시급은 평균 $18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고치인 $15로 시작하되 일부 직종과 지역에서는 $22 50센트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평균 시급이 최고치보다 많은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샤이닝 보너스로 $3,000씩 받는 직원들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아마존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아마존은 시급으로 일하고 있는 종업원 75만 명에게도 대학 학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오는 9월 15일 온라인으로 취업 설명회 이벤트를 갖는 커리어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이 같은 행보는 월마트와 타겟 등 대형 소매점들과의 채용과 봉급, 복지 베네핏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와 함께 배달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추가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2,500곳의 배달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에서 올 연말까지 5만 명의 직원을 더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것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